네,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니다. 네. 총장님,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선거 무효 소송이 2년 3개월 만에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120여 건인데요. 단 한 건 외에는 나머지 모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법정 선고 기간인 180일을 넘긴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선고를 촉구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때 총장님은 안 계셨지만 선관위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부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총장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발언 아시죠? 네. 그 선관위가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지연에 침묵하는 사이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총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총 투표수 1974표 중 약 15%에 달하는 294표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재검표 과정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1000매 이상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또 선관위원장을 여러 차례 얘기한 총장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 헌재에서도 지금 헌재?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네. 부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전부 쟁점으로 다뤄졌던 사안이고요. 아니 지금 예. 문제는 상황이 문제는 정상이냐고 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법원에서 대법원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뒤에 숨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가짜 투표지냐 정상적인 투표지냐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이 투표지는 다시 전부 여쭤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지금 연수구.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제가 그 헌재도 봤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뒤에 숨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제 다시 여쭐게요. 네. 연수구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 있었던 투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인적 정보 협조를 통해 교차 검증 절차에 협조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협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 뒤에 나오는 질문에서 제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바꾸신 뜻이냐면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대법원도 헌법기관인데 이게 최종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총장님은 대법원 판결이 재심으로 변경되지 대법원 뒤에 않는 한 숨으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질문 네네네. 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PPT도 보시겠습니다. 그 탄핵 심판에서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및 업무방, 선거망이 물리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해커가 마음먹으면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 취임 이후에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해커가 선관위 망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네. 총장님, 지금 헌재에서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선관위 불신이 계엄의 원인이다,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대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총장님,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 하나는 뭐 음모다, 하나는 부정선거 있다, 이런 문제만큼 소모적이고 국력을 낭비하는 이슈가
이슈나 문제가 없다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관리 의혹과 부실선거관리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저는 정파나 이념에 따른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의 위기라고 봅니다. 총장님은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던 보안점검 수검을 승낙하셨습니다. 그 결과 25점 수준이던 이 보안평가 점수가 55.5, 71.5 이렇게 평가 점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애써 주셨지만, 그리고 노고를 저는 평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PPT 좀 보시죠.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나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총장님이 취임하신 후에는 많이 노력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이러니 이 과정에 선관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선거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관한 자료, 정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부분 소유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 선관위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그 여론조사 값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의 전제 조건이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값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의 도움, 국정원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개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인사비리에 관련한 부분을 대대적인 내부적인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비리가 발붙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다고 국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그와 같이 잘못된 선관위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바뀐 상황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도 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은 변론으로 하되 과거의 잘못에만 그대로 매몰돼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